박사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. 국방연구원의 박원권입니다. 존경하는 여러 성우의 대선배님들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된 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96년에 연구원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미동맹 관련 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 지금 국방부 합참 실무자들도 와 계시고,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비전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좀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국방부 안을 만들어서 이제 그 외교통상부 안이랑 같이 해갖고 그 청와대에서 최종 작업을 해서 안이 일단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작년 그 부시 대통령 올 때 그 안을 이제 하려고 이미 준비를 했었습니다. 그 어느 정도,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작업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예, 그 국방부와 또 외교통상부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례적으로 만나서 지금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는 아까 박인희 교수님이 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, 일단 동맹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지금 오신 분들 더 잘 아시고 더 좋은 의견들 많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동맹을 조정을 하는데 조정의 필요성, 지금 전자법 문제도 결국 동맹 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, 조정의 필요성과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그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방향성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그것도 사실 지금 이 시점까지는 많은 부분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그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21세기 전략동맹을 주창하고 나선 것 자체는 동맹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이미 그걸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요. 그 지역적, 세계적인 역할 확대, 그러니까 동맹의 그 공간적인 확대와 또 동맹의 역할, 실질적으로 맞는 임무의 확대를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런 역할을 그 확대를 모색을 할 때 과연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? 이 실질적인 문제로 부딪힙니다. 그 미래 비전을 준비를 하면서도 지역 및 세계적 역할을 과연 이제 한미 동맹이 추구를 해 나간다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? 근데 참 어렵습니다. 사실상 우리가 그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.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, 조금 전에 그 우리 박영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국, 특히 중국 당연히 신경이 쓰이죠. 21세기 전략동맹이라는 얘기 끝내자마자 하는 얘기가 냉전의 유산이다.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꺼내는 것조차 중국은 이 지역의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였고,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비전 작업을 하면서도 늘 어떤 지역적인 역할, 그리고 세계적인 역할을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이 계속 걸려 들어갑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 작업이다. 그리고 이 작업이 어떤 비전 선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, 그 미국과 한국이 결국은 세계 전략과 그 각국의 정책, 각자의 정책을 만드는 데 차이가 있는 것이, 이제는 많이들 얘기합니다만, 미국은 세계 차원과를 가장 중시하고 그 다음에 동북아 차원을 보고 그 안에서 한반도를 보고, 한국은 역방향으로 한반도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동북아 문제를 보고 세계 차원의 문제를 보고, 그러니까 서로의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갈등의 여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연구를 하면 분명히 한국과 미국 간의 공통 분모가 존재합니다.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예를 든다면, 지역적인,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적인 차원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과 미국이 공통적으로 지역 패권 세력의 등장을 방지한다 라는 거는 한미가 공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이의라고 생각합니다. 그 외에도 주요 해로 안전, 그리고 지역 내 인도주의적 참상을 방지한다라든지 대테러 비확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든지 분명히 어느 정도의 공통 분모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업을 할 때도 결국은 그런 공통 분모를 가장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. 근데 그보다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, 그러면은 사실 선언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. 한국의 입장에서 지금 사실 우리 이명박 정부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자산이 지금 많이 깎인 상태에서 이 미국과의 동맹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은 사실입니다.
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? 이제 그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그 부분들을 지금 그려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그 김현영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제들을 다 제기를 해주셨는데요. 그런 의제 하나하나를 놓고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이 어느 정도 입장까지 우리가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가.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상당히 제한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전자폰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서 그 추구하는 한반도 동맹은 뭐 거의 확실하게 탈한반도 동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그 한반도 방위 주도는 한국이 하고 미국은 지원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분명히 하겠다라는 거죠. 그 부시 행정부보다 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는 경제 위기와 더불어서 한국에 대한 부담,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닙니다만 동맹국에 대한 부담을 더 강조할 가능성도 이미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걸려가 있는 데서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? 지금 가장 이제 뭐 그 의제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들어오는 건 결국 아프간 파병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요청하지 않습니다. 제 판단에 앞으로도 공개적으로는 요청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지난 부시 행정부 때 미국은 충분히 학습을 했고요. 그걸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국이 어느 정도 공헌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아마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뭐 가야 됩니다.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말 가야 되는 필요성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. 너무 많이 있는데도 그거를 지금 저희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뭐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, 전자권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방위비 분담에 관련된 문제 하나하나 저희가 놓고 볼 때 우리가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미국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제한된다라는 거는 저희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그 지역적 세계적인 역할을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김일영 교수님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들에 그 동의를 합니다. 특히 전문가나 여러분들은 그 기본적으로 동맹 역할 확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대다수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국민들에게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나갈 것인가,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직면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시간이 다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일부분을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 것이 좀 유감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럼 과연 미국과를 할 때 어떤 의제를 우리가 좀 던질 수 있을까?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이면서도 미국과의 그런 동맹을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?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 대선배님들 경험들 많으시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 실질적인 일을 담당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